안녕하세요. 44세 동료 축구하는 부술국입니다. 이번에 이제 K1 리그 36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주목해야 될 만한 경기는 리그 1위 팀과 2위 팀 간의 경기였죠. 울산과 강원의 경기였습니다. 울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K1 리그 3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울산 현대가 3연패를 하면서 이번 리그에 또 우승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말들이나 일들이 좀 많았죠.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백, 그러면서 김판공 감독이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판공 감독이 올 당시에 25경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 25경기, 그러니까 25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울산은 4위였습니다. 4위. 김천이 1위였고, 김천 1위와 승점 차는 4점 차였고, 그리고 이제 2등부터 5등까지 어떻게 보면 3점 이내로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등수가 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김판공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서 어떤 축구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능동적인 공격 전개와 주도적인 수비 리딩을 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경기의 1분부터 90분까지 지배하고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오겠다. 전임 감독의 좋은 모습은 이어갈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수비를 좋아한다. 팬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게끔 팀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상대 실수를 기다리기보다는 유발하는 축구를 하겠다. 라고 이제 축구의 어떤 자기의 생각과 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건지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리그 경기에서 잘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인 공격 전개, 공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어떤 준비한 작전이나 뭐 이렇게 했던 포메이션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선수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그런 축구를 하는 거고, 주도적인 수비 리딩,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뭐 수비를 한다면 볼을 기다린다든지 좀 뒤로 물러선다든지 그런 수비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수비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비 압박이죠. 그게 압박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죠. 압박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 그 압박을 하는 의미가 선수한테 빠른 선택을 하라고 재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빨리 공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압박이 강해지게 되면은 빠른 선택을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임 이후 총 리그 경기만 리그 경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경기를 했는데 8승 2무 1패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두 번째 경기에서 부임 후 두 번째 경기에서 수원 FC에게만 지고 나머지 팀들에게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승 2무 1패 성적을 거두면서 두 경기를 남아둔 시점에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역대 뭐 우승 횟수를 보면은 뭐 전북이 9번, 성남 FC가 7번, FC 서울이 6번, 울산현대가 이제 5번째, 그리고 준우승 10번, 준우승 굉장히 많이 했죠.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스틸러스, 그 다음에 수원, 부산 아이파크, 제주 유나이티드가 한번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할렐루야 독수리.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이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없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3번 연속 했잖아요. 3번 연속은 성남이 93년부터 95년, 2001년부터 2003년 그때 두 번에 걸쳐서 3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이 처음으로 3연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북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5년 동안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울산은
두 경기를 남겨두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대됐던 경기, 전북과 인천 멸망전이었죠. 말 그대로 경기는 멸망했습니다. 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박용훈 감독은 압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선수가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빠른 선택을 하게끔 해서 플레이 자체가 박진감도 넘치고 재밌는 경기가 됐지만, 지금 전북과 인천은 서로를 이겨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지 않으려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 그 막강한 선수진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또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3백을 구사하면서 U자 형식으로 계속 볼만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볼을 갖고 있을 때도, 수비가 갖고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내려앉아 가지고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기가 90분 내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어떤 기대됐던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결과도 0대 0으로 비겼죠. 그 전북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강등 싸움을 해야 되는 9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다이렉트 강등만 피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김두현 감독이 교체됐을 때 어떤 축구를 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현대 축구에서 시간과 공간의 싸움이 시작됐고, 그래서 포지셔닝 게임도 시작됐다. 경기 중에 상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한 포지셔닝 게임을 펼치겠다. 그는 이어 포메이션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밸런스. 그리고 수비적으로 할 때나 공격적으로 할 때나 포지셔닝을 얼마나 가져가면서 상대를 제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선수들과 잘 공유해서 제가 생각했던 축구를 실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포지셔닝, 어디 위치를 지키고 뭐 분배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보듯이 저는 그러니까 그 포메이션 자체가 뭐 능동적인 축구, 뭐 공격적인 축구, 압박을 통한 이런 거와는 조금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올 때까지 지역 방어 위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김두현 감독의 생각이 이런 경기를 하지 않았나, 조금 지루한 경기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2 리그 안양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안양 같은 경우는 한 번도 K1 리그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 팀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안양에 있다가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서로 그런 라이벌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1부에서 2부로 올라온 팀은 전력 보강을 많이 하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 말고 아마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좀 모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갈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2등부터 5등. 2등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등, K1 11등하고 붙는 거고, 3, 4, 5등은 이제 그 5등, 4등, 3등 세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최종 이긴 팀이 이제 12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K2 같은 경우는 팀이 13팀이다 보니까 한 팀이 라운드마다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가 38라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35경기인데 왜 38라운드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각 팀당 3번의 이제 휴식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 이제 하면은 38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원이 이 36경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산한테 이기면서 득점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들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경기가 막바지로 치달았을 때, 이 그림에 보시면 수원 선수가 페널티킥 그 센터링 올라온 거를 헤딩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옷을 잡아 당겨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이거 100% 페널티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판은 이거를 다시 확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파울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왜 파울로 안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논란의 장면이 아닐까. 그러면서 2대1로 이기면서 지금 현재 5위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나머지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5등까지 플레이오프로 갈 팀들이 정해지죠. 그러면서 토요일 2시에도 K2 리그, K1 리그 관심 있게 보셔서 한국 축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